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바운드스피티 차혜경입니다. 저는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메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품도 알지 못했고 회사도 알지 못했고 그냥 아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판매하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메이를 접한 제품들은 사실 저는 아메이 제품인 줄 모르고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간혹 스승의 날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제품들이 들어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나는 제품이 바디 스크랩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죠. 그 제품이 저는 아메이 제품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쓰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나냐면 제가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통을 들고 마트에 가가지고 그 제품을 이렇게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제품이 아메이 제품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메이 제품이라고 제가 알면서 쓴 제품은 저는 세제였어요. 세제에 대한 감동이 되게 많았고 그 세제를 쓸 때 가루가 옷에 많이 묻어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지인으로부터 저는 세제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아메이 세제를 쓰고 감동이 너무 많았고 정말 옷에 가루가 남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메이 제품을 하나하나 바꾸면서 브랜드 체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용 소비자가 되면서 한 2년 정도 아메이 제품을 썼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스폰서님께서 마케팅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알지도 못했어요. 알아듣지는 못했거든요.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괜찮네. 뭐 계속 소비하고 있었고 제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제목이 세월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그린 작품이고 전시를 또 했었고 너무 많은 또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이렇게 호칭 그 결과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제목은 세월입니다. 어떠세요? 이 그림 속에서 세월이 보이시나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보내면서 힘든 일도 또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함께 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저희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이 속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날선 질문을 던지자 인간처럼 감정과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로봇 공학의 능력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9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작자들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와 가수, 화가 등 직업도 다양합니다.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 한 기자가 당신을 만든 사람에게 반항하지 않을 거냐고 묻자 AI 로봇이 짜증난다는 듯 흘겨봅니다. 수도권의 한 전당포에 가봤습니다. 물건을 맡기거나 찾으러 오는 20, 30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맡기는 제품들이고요. 소형 IT 제품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네. 태블릿 PC를 담보로 40만 원 대출, 노트북을 담보로 80만 원 대출을 받아간 20, 30대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9년 만에 22만 명 가까이 불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 많아진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는데요. 보통 이 대학 졸업 이후 나이대인 25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찾기 어렵다는 의미란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최근에 문을 닫고 있는데 좀 이제 익숙한 것도 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집 근처에 있던 주거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아서 좀 당황했는데요. 전국 17개 은행들의 지점과 출장소, 이런 안내문들을 남기고 지난해만 400개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재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5060 세대가 늘면서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너무 빠른 시간 속에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로봇이 저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느끼시나요? 저는 뭐 피자집에 가도 로봇이 이렇게 배달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TV 속에는 이렇게 로봇과 대화를 했었을 때 로봇이 이렇게 찡그리는 그런 영상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고 참 많은 세월이 흘렀고 참 많은 변화를 했고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2030 청년들 너무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20대, 30대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걱정이 되는 지금 녹록하지 않은 이런 세월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 39세 이렇게 은행 다니는 직원이 39세인데 퇴직에 벌써 이렇게 대상이 된다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은행이 이게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5060 저도 지금 50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5060 이 우리들도 베이비붐 세대라 해서 지금 이제 많이 퇴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다시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저희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미술학원을 20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녹록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라는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죠. 아, 이게 우리가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이 있구나. 인세라는 수입이 있구나. 저는 40이 넘을 때까지 인세 수입을 사실은 알지 못했거든요. 처음에 인세 수입 했었을 때 저는 인쇄 수입인 줄 알았습니다. 장비하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신랑도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아직 그 봉급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수입은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미술학원 할 때는 돈도 많이 벌었고 많이 열심히 살았고 그렇지만 딱 그만두는 순간 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현실을 또 접하게 되었고 한참 돈이 들어가야 되는 10대, 20대 대학생 둘이를 키울 때 제가 학원을 그만뒀었거든요. 참 쉽지는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아메이를 만난 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쇄 수입이 저는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나오는 수입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의 돈보다 매달 나오는 그 50만 원이 그 돈의 힘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를 읽었을 때 저는 궁금했거든요. 너무 경제에 몰랐고 그랬을 때 이 책이 우리 신랑은 가난한 아빠인가? 부자 아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제책이었더라고요. 이 책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차려라. 시스템을 개발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가맹점을 가입하라. 시스템을 사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또 놀랐습니다. 시스템을 사라고? 프랜차이즈.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맥도날드? 아니면 스타벅스? 저는 그만한 돈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발도 못하고 구입을 할 수는 없지만 활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메이 마케팅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메이가 뭘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판매 사업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일까? 궁금했고요. 어떤 제품이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케팅 플레이인지?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메이 사업, 아메이 회사 어떤 기업일 것 같습니까? 60년간 이어온 아메이 철학과 같이 60년을 이어왔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시대를 이끄는 회사.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 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뭐지라고 몰랐거든요. 이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 멋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영상 보셨죠? ESG를 실천하는 회사. 지금은 뉴스나 TV를 틀어서 보면 ESG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년 전부터 ESG를 실천해온 회사라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실천하는 회사라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 문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심각성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사람 중심의 철학이 된 아메이. 아메이 회사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실천된 회사입니다. 리치와 제이 두 분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메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업 이념으로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저는 이 기업 이념을 듣고 짜릿했습니다. 어느 회사에도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인 아메이입니다. 아메이 회사는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 전 세계에 생산과 물류 시설이 15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지 선정 미국 100대 탑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나가서 지금 아메이 제품들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아메이 사업자 수는 300만 명 정도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죠.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은 아메이 본사 사진입니다. 한국 아메이 본사 사진이거든요. 저도 이곳을 갔다 왔는데 너무 감동이었고 가셨을 때 그 체험도 너무너무 멋졌고 본사에서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메이 회사는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메이 회사는 과학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과학연구소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75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특허 등록 및 출원이 7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800여 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간 50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실 저희 동생도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특허를 내었는데 그 특허가 자기 게 아니라 회사의 소유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 특허가 출연이 되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는 어떤 제품일까요? 궁금했습니다. 제품을 써봤지만 좋은 제품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좋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던 제품들이 한 개 한 개씩 알아가면서 저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메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부터 뷰티, 리빙까지 700여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61%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소도 잘 먹지 않고요. 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실 과일, 채소가 많이 먹지는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4%는 비만입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그 인바디를 찍으니까 비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90%는 실내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고 회사에 있고 길거리에 다니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80%는 일상 중에 피곤함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남편도 입에 달린 말이 피곤해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을 갔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오는 큐어의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지금은 헬스케어 4.0의 시대에 저희는 접어들었고 이제는 큐어가 아닌 케어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오랜 세월을 살고 있죠. 저희 부모님도 지금 85세, 88세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행히 건강하십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건강 수명이 65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대 수명까지는 82.3세. 17년의 갭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프면서 살아가실까요? 아니면 제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프면서 살아가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정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건강하게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 17년의 갭이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뚜렷하게 봤는데 우리 몸에는 미생물이라는 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는 미생물을 말을 하는 거고요. 바이옴은 생태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미생물 군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미생물과 제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 웰리스 플랫폼 건강관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18세 이하부터는 글로잉 랩이라 그래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랩이 있고요. 4월 달에 출시되는 마이 웰리스 랩은 19세부터 저희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이 마이크로바이옴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뇌에도, 배에도, 간에도, 그리고 피부에도, 그리고 신장 질환에도, 위장 간에도 모두가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예로 그 뚱뚱한지와 홀쭉한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뚱뚱한지에게 홀쭉한지의 그 분변을 이식을 하게 되면 뚱뚱한지가 날씬하게 된다라는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뇌에 관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적게 있다면, 내 몸속에 적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지 건강도 문제가 되겠죠.
자폐증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두게 되면 이 인지 건강이 치매로 가는 또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겁나지 않으십니까? 네, 건강 신호등. 나의 몸의 건강 신호등은 어떨 것 같습니까? 4월 달에 나오는 마이 웰리스는 건강 기능 검진, 그리고 식생활 습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 모두가 함께 입력이 되어서 나의 건강 신호등을 체크를 해줍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줘서 그것이 나의 몸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마이 웰리스 앱에서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는 우리가 19세 이상 남녀에게 10년 동안 추적을 하는 결과이거든요. 제가 지금 제 나이가 55세예요. 55세에 제가 A등급이라는 등급을 받게 되면 10년 뒤에 제가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약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55세에 C등급을 받게 되면 10년 뒤에 제가 64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0%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A일까 B일까 C일까가 궁금했었거든요. 남자인 경우는 A에서 A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남자분들은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작은 수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C를 받아서 10년 뒤에 A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A로 갈 수 없는 등급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마이 웰리스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내 몸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티스트리 제품입니다. 9년의 연구와 9만 번의 테스트로 찾아낸 램버그 화이트 치아시드. 정말 놀랍죠. 약 7,820개의 식물에서 93,088개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에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스크팩, 화이트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품을 발랐을 때 피부가 하얘지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얼굴이 좀 이렇게 까만접자하거나 어느 날 좀 피부가 약간 이렇게 탔었을 때 화이트닝 마스크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글러스터 치약. 전 세계 판매인 치약 1위인 제품이죠. 저도 치약에 대한 감동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바디 제품,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 되게 좋아합니다. 안에 이렇게 알맹이가 조금씩 들어있어서 샤워를 했었을 때 각질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발, 머리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죠. L400은 저희는 2개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머리가 없어요. 민머리거든요. 그리고 유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머리가 조금 빠지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지금 분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개씩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남편은 L사를 매일매일 쓰거든요. 썼었을 때 효과가 정말 예전에는 아예 머리가 민머리였는데 지금 사실 진짜로 정말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또 경험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제품이죠. 아메이에 또 좋은 제품들이 많죠. 공기청정기 전 세계 판매 1위고 0.002사를 걸러주는 정수기 공기청정기입니다. 저희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4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큰 방에, 아이들 방에, 거실에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만의 특유의 냄새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매일 돌아가다 보니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스프링 굉장히 좋은 물이죠. 저는 물을 매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한 1리터, 2리터 정도 차에 실어서 다른 물은 못 먹겠더라고요. 저희 딸은 비린내가 난다라고 다른 물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메이를 처음 사용한, 아메이를 알고 처음 사용한 세제 제품 정말 감동이 많습니다. 저는 또 아메이 퀸은 또 할 말이 너무 많죠. 저는 요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요리를 했었을 때 불고기를 할 때 너무 요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불고기가 까맣잖아요.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장만 넣었던 그런 기억도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킨을 만나고 요리도 되게 재밌게 되었고 요리를 하는 맛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월에 때 아메이킨이 새로 또 아메이티아이라 그래서 새로 출시가 됩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메이 마케팅 플랜. 저도 이 아메이 마케팅 플랜을 듣고 아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설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제조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갔던 이 유통 방식이 아메이는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저희가 아메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유통입니다. 직거래 많이 하시죠? 아메이는 그냥 직거래입니다. 누구에게 수입이 제일 많이 갈까요?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누가 수입이 제일 많아라고 스폰서님이 물으셨을 때 저는 메뉴에 있는 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어요? 자, 나는 아메이의 제품을 샀어요.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을까요? 저는 스폰서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아메이에게 제품을 샀어요. 2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 스폰서님도 아메이에서 제품을 사게 되었어요. 20만 원 정도 사게 되었죠. 그리고 아메이는 내가 유통과 광고를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유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너도 누군가에게 광고를 해봐. 네가 쓴 제품을 한번 알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친구에게 알렸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저는 알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친구도 저한테 아메이를 쓴 게 아니라 아메이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스폰서님도 20만 원, 저도 20만 원, 제가 소개한 친구도 20만 원, 엄마도 20만 원 이렇게 20만 원씩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다면 누가 캐시백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저는 S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스폰서님은 20 해서 모두 80만 포인트를 모으셨어요. 80만 포인트를 모으면 아메이에서는 6%라는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48,000원이 되겠죠. 이 48,000원은 스폰서님이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도 썼고 저희 친구도 저희 엄마도 썼기 때문에 나로부터 이하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제가 쓰고 제가 친구에게 유통을 했고 또 엄마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60만 포인트가 되었죠. 60만 포인트가 되면 아메이에서 6%가 됩니다. 그러면 6636, 36,000원이 되죠. 이 36,000원에서 엄마도 썼고 친구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 두 사람을 빼주고 나면 저는 12,000원, 24,000원, 스폰서님은 48,000원에서 제 거를 빼주고 나면 12,000원, 그리고 친구와 엄마는 6,000원씩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팔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소개를 했고 광고를 했고 이 사람들은 저에게 아메이 제품을 산 게 아니고요. 아메이 회사에게 제품을 쓴 것입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유통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메이에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제가 9%가 되면 이렇게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오면서 선물을 주거든요. 나는 너무 이 수입이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명에게 알렸습니다. 엄마에게 알렸고 친구에게 알렸고 또 오빠에게 알렸고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아 함께 써봐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들도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20만 원 정도 제품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9%가 되었고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통장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단계 더 올려볼까요? 브론즈 빌더입니다. 브론즈 빌더는 아메이에서 주는 첫 핀이기도 합니다. 제가 9%를 했던 것처럼 3명에게 똑같이 제가 알려주는 거죠. 제품도 알려주고 마케팅도 알려주고 회사도 이야기해주고 좋은 제품에 대한 자료도 두고 이렇게 했더니 이들도 저와 같이 15만 원 정도 받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 세 분을 저는 열심히 도왔습니다. 도우니까 이 세 분들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서 저는 브론즈 빌더 약 400만 PB가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7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100만 원 되게 괜찮더라고요. 남편 월급 외에 또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좀 쓸만한 게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21%, 23%.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소개한 친구와 엄마와 오빠도 100만 원 받으면 좋잖아요. 저처럼. 저는 그분들도 1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100만 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대면서 100만 원 정도 세 사람들이 받아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3%가 되면서 첫 SP가 되었습니다. 아메이는 1000만 포인트를 모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받을 때 한 250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요즘 SP 되시는 분들이 한 320만 원 정도 이렇게 게시백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정도 나오면 뭐 웬만한 우리 그 직장의 월급이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너무 좋아.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되고 싶어. 나도 벌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1000만 포인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저는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미술학원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노동 수입이 아니라 자산 수입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도 꿈꿀 수 있는, 제가 알아들었던 그 인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월급 이상의 돈을 버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혀 손해보지 않고 전혀 리스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더 많이 궁금했고, 중요한 거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함께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어쩌면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어쩌면 누군가가 함께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많이 알아보게 되었죠.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는 것도 잘 못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폰서님께서 이 일은 개인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스펙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었을 때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시스템을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알려주시는 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OM을 듣게 되었고,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고, DBC라는 곳에 가서 또 아메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DBC에서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 6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그 코어 스쿨에 들어와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도전합니다. 지금 에메랄드 스쿨을 도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 개 계단을 올라가시게 되면 맨 마지막이 다이아몬드 스쿨까지 아마 100%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이렇게 아메이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저는 학부형이었고 그냥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이었다면 이 속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라이프 스타일이 멋진 사람을 만나고 마인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면 즐겁고 함께하면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저에게는 아메입니다. 영상 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꿈을 물었을 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꿈이 아니야 바람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꿈과 바람을 잘 모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거는 꿈의 격차라는 얘기가 이 속에서 배웠습니다. 꿈이 클수록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꿈이 클수록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꿈이 클수록 많은 곳을 가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아메이고요. 많이 성장하는 저여서 너무 감사한 아메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속에서 함께 많은 꿈을 꾸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